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6의 4번부터 11번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만났던 에이즈 스팬 패턴의 정체, 스팬 제네릭 T와 리드 온리 스팬 제네릭 T를 한자리에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포인터와 길이 만든 가벼운 스트럭트로 배열을 새로 만들지 않고 부분만 잘라보는 뷰를 만들어주죠. 알록형 슬라이싱의 표준 도구입니다. 오늘은 이 도구의 내부 구조, 인자 타입으로서의 활용, 래프 스트럭트 제약, 스택얼록과의 결합, 그리고 C#14의 암시적 변환 확대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두 함수의 차이를 짚어봅니다. 네 번째 줄, B4 코드는 데이터의 1도트, 캐럿 1 슬라이스를 인트 어레이로 받아서 매 호출 3배열이 만들어지죠. 13번째 줄, 애프터 코드는 같은 슬라이스를 에이즈 스팬으로 호출해서 리드 온리 스팬 정수로 받습니다. 원본 위에 뷰만 만들어지니 색액체가 0이죠. 같은 동작, 같은 결과인데 알록이 1과 0으로 갈립니다. 파트 6의 4번 영상에서 본 차이의 정체가 바로 이 글의 주제입니다.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배열이 책의 한 페이지라면 스팬은 그 페이지의 형광펜으로 표시한 영역입니다. 형광펜은 종이를 새로 만들지 않죠. 시작 위치와 길이만 가지고 원본 종이의 일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형광펜의 영역 안글씨를 고치면 원본 종이도 같이 고쳐지죠. 스팬도 마찬가지로 원본을 그대로 변경합니다. 종이 한 장에 여러 개의 형광펜 영역을 표시할 수도 있고 각각이 독립된 뷰로 동작하죠. 이 그림이 스팬의 내부 구조를 보여줍니다. 위쪽 회색 영역이 힙에 있는 인트 어레이 7칸. 그중 노란색으로 강조된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칸이 우리가 보고 싶은 영역이죠. 아래쪽 초록 박스가 스택에 만들어진 스팬 정수입니다. 안에는 두 가지만 들어있어요. 첫 번째 칸을 가리키는 시작 포인터, 그리고 길이 3, 3배열을 만들지 않고 원본 메모리를 그대로 가리키죠. 그래서 미들 대괄호 0을 바꾸면 XS 대괄호 1도 같이 바뀝니다. 가벼운 스트럭트라지시가 관여하지 않고요. 스팬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줄, 배열 전체를 그대로 스팬으로 받을 수 있고, 세 번째 줄, 에이즈 스팬으로 부분 배열을 받을 수 있죠. 네 번째 줄, 스택얼록으로 만든 스택 메모리도 스팬으로 받습니다. 다섯 번째 줄, 스트링도 리드 온리 스팬 캐릭터로 받을 수 있는데 읽기 전용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줄, C#14의 신규 기능으로 에이즈 스팬을 명시하지 않아도 인트 어레이를 곧장 리드 온리 스팬 정수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메서드를 스팬이나 리드 온리 스팬으로 받도록 만들면 호출자가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들고 있든 같은 코드로 처리할 수 있죠. 이제 IL로 제로 얼록을 증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카피 어레이는 슬라이스 결과를 인트 어레이로 받습니다. 두 번째 줄 뷰 스팬은 같은 슬라이스를 리드 온리 스팬으로 받죠. 받는 변수 타입만 다릅니다. IL이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IL을 보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위쪽 카피 어레이의 세 번째 줄, 런타임 헬퍼스.get 서브 어레이 호출이 새 인트 어레이를 만들어 반환하죠. 매 호출 지시 알록입니다. 아래쪽 뷰 스팬은 일곱 번째 줄, 메모리 익스텐션스.age 스팬 호출만 일어나고 결과는 스팬 스트럭트입니다. 색액체가 만들어지지 않죠. 아홉 번째 줄에서 스팬을 리드 온리 스팬으로 암시적 변환하는 IL도 메서드 호출 하나일 뿐입니다. 파트 6의 4번 범위 인덱스 연산자 영상에서 본 차이가 정확히 IL 두 줄에 있습니다. 그러면 스팬을 받는 메서드의 IL은 어떻게 컴파일 될까요? 네 번째 줄, 일반 배열처럼 인덱서와 랭스로 순회하는 코드입니다. IL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스팬의 인덱서와 랭스는 IL에서 메서드 호출입니다. 일반 배열의 LDLM이나 LDLN 단일 명령어보다는 무거워 보이죠? 그런데 지트가의 정형 패턴을 인식해 BCE, 즉 바운드 체크 엘리미네이션 범위 검사 제거와 CMD, 즉 한 명령으로 여러 데이터를 처리하는 CPU 명령을 적극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배열과 거의 같은 성능이 나오죠. 메서드 호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핫패스 친화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리드 온리 스팬을 인자로 받는 진짜 가치입니다. 첫 번째 줄의 선 메서드는 리드 온리 스팬 정수를 인자로 받죠. 호출 측을 보세요. 열 번째 줄, 인트 어레이를 그대로 넘길 수 있고, 11번째 줄, 부분 배열도 에이즈 스팬으로 넘길 수 있고, 13번째 줄, 스택얼록으로 만든 스택 버퍼도 같은 메서드로 넘길 수 있습니다. 15번째 줄처럼 문자열 처리 메서드를 리드 온리 스팬 캐릭터로 받으면 스트링도 그대로 넘기고, 스트링의 부분도 에이즈 스팬으로 넘길 수 있죠. 한 시그니처가 배열, 부분 배열, 스택 버퍼, 문자열, 스택얼록까지 모두 받습니다. API 설계자가 가장 유연한 형태를 만드는 핵심 도구입니다. 스트링 부분 파싱의 표준 패턴입니다. 두 번째 줄, int.parse에 서브 스트링을 넘기면 새 스트링이 만들어지고 파싱이 실행되죠. 다섯 번째 줄처럼 에이즈 스팬으로 받아서 넘기면 알록이 0입니다.
닫는 이후 int.pass, int.trypass, double.pass, datetime.pass 등 대부분의 파싱 API가 read-only-span 캐릭터 오버로드를 제공합니다. 코드에서 서브스트링이 보일 때마다 age span으로 옮길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면 좋습니다. 스팬이 제로 얼록일 수 있는 이유는 래프 스트럭트로 선언되어 매우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제약 5가지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클래스나 스트럭트 필드 불가. 8번째 줄, 박싱 불가. 11번째 줄, 제네릭 타입 인자로 사용 불가. 14번째 줄부터 비동기 메서드의 await 사이에서 사용 불가. 이유는 모두 같습니다. 스팬은 스택의 어떤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메모리의 수명이 끝난 뒤에 스팬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클래스 필드, await 경계, 박싱은 모두 그 수명 보장을 깨는 자리죠. C#13에서 일부 제약이 완화됐습니다. 스팬이 await나 일드 경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비동기 메서드의 지역 변수로 선언할 수 있게 됐죠. await 직전에 스팬을 만들어 쓰고 await 직후에는 사용을 끝내는 식이라면 컴파일됩니다. await 양쪽에서 같은 스팬 변수를 사용하면 여전히 오류입니다. 스팬을 클래스 필드에 캐시하고 싶다면 메모리 제네릭 t를 쓰시면 됩니다. 메모리 t는 힙에 살 수 있는 bref 스트럭트 래퍼고 필요할 때 점 스팬 프로퍼티로 스팬을 꺼낼 수 있죠. 다만 스택 얼록 결과는 메모리 t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스택 메모리는 공유 불가하니까요. 비동기 컨테이너에는 메모리, 동기 핫패스에는 스팬이 정답입니다. 스팬의 가장 강력한 사용처 중 하나는 스택 얼록과의 결합입니다. 세 번째 줄, 스트링을 read-only span 캐릭터로 받습니다. 네 번째 줄, 스택 얼록 int 5로 5칸짜리 임시 버퍼를 스택에 직접 잡고 스팬 정수로 받죠. 알록 0입니다. 그 다음 카운터스 배열의 모음 카운트를 누적하고 마지막에 합계를 반환합니다. 메서드 진입부터 종료까지 힙알록이 0이죠. 임시 작업 버퍼의 표준 패턴입니다. 자세한 스택 얼록 사용법은 파트 6의 14번 영상에서 다룹니다. C#14는 t 어레이와 스팬, read-only span 사이의 암시적 변환을 언어 차원에서 더 확장했습니다. 네 번째 줄, 이전부터 int 어레이를 read-only span 정수 자리에 직접 넘기는 건 OK였는데 5번째 줄처럼 부분 슬라이스는 age span을 명시해야 했죠. 8번째 줄을 보세요. 제네릭 메서드 퍼스트 제네릭 t를 정의했을 때 11번째 줄처럼 int 어레이를 그대로 넘기면 제네릭 타입 추론까지 자연스럽게 동작합니다. 확장 메서드 수신자 타입과 제네릭 추론이 자연스러워져 API 시그니처를 스팬이나 read-only span으로 만들기가 훨씬 편해졌죠. 새 코드라면 인자 타입을 t 어레이보다 read-only span으로 잡는 편이 더 유연합니다. 유니티 실전 활용 첫 번째 패턴, 피직스 버퍼 슬라이싱입니다. 5번째 줄, physics.laycast non-alloc이 미리 만들어둔 히츠 배열을 채우고 카운트를 반환합니다. 그런데 카운트 개수만 의미가 있죠. 6번째 줄, age span 0, 콤마 카운트로 슬라이싱하면 불필요한 영역에 접근하지 않으면서 새 배열을 만들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줄, 일반 배열처럼 인덱싱으로 순회하면 끝이죠. 매 프레임 호출되는 적 탐지 로직에서 알록이 0이 됩니다. 두 번째 패턴, 문자열 파싱 제로 얼록입니다. 5번째 줄, 메시지의 첫 글자 슬래시를 빼고 나머지를 read-only span 캐릭터로 받습니다. 서브스트링 1 대신 age span 1을 쓰는 게 핵심이죠. 6번째 줄, string.startwith도 read-only span 캐릭터 오버로드가 있어 그대로 제로 얼록입니다. 채팅 메시지 검사처럼 빈도 높은 자리에 적합한 패턴입니다. 세 번째 패턴, 네이티브 어레이와 스팬 변환입니다. 유니티의 네이티브 어레이 제네릭 t는 잡 시스템용 unmanaged memory 컨테이너인데 표준 C# 알고리즘인 소트나 바이너리 서치 같은 메서드에 넘기려면 age span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코드로 보면 단순합니다. 세 번째 줄, 네이티브 어레이를 age span으로 변환하면 스팬 정수가 만들어지죠. 네 번째 줄, 그 스팬에 점소트를 호출하면 system.memoryextensions.sort가 동작합니다. 알록 0, 이고, 버스트 컴파일은 스팬 기반 코드를 잘 인식해 심디 최적화를 적용하죠. 네이티브 어레이 위에서 표준 C# 코드를 그대로 쓸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스팬이 합니다. 유니티 모바일 GC 특수성을 짚고 갑니다. IL2CPP와 보엠GC 조합이라 임시 배열 한 번이 곧 5에서 15 밀리초 프레임 스파이크입니다. 에이지 스팬과 메서드 시그니처, 리드-온리 스팬, 표준화가의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줄이는 도구죠. 새 코드를 짜실 때는 인자 타입을 리드-온리 스팬으로 잡으시는 게 표준입니다. 이제 함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네 번째와 5번째 줄, 스팬을 들고 있는 동안 원본 컬렉션의 길이를 바꾸면 위험합니다. 리스트의 내부 배열이 새로 할당될 수 있는데
스팬은 자체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 가리키는 원본이 바뀌거나 사라지면 정의되지 않은 동작이 일어나죠. 일반 컬렉션처럼 수정 중 예외를 던져주지도 않습니다. 스팬을 들고 있는 동안 원본 컬렉션의 길이를 절대 바꾸지 마세요. 두 번째 함정. 세 번째 줄. 스팬을 클래스 필드로 저장하려는 코드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컴파일 오류죠. 첫째, 스팬은 랩 스트럭트라 클래스 필드 불가. 둘째, 스태글록은 메서드 지역 변수에서만 사용 가능. 두 제약이 동시에 위반됩니다. 대안은 int 어레이 필드로 캐시한 뒤 사용 시점에 에이지 스팬으로 변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함정. 다섯 번째 줄. await 이전에 스팬을 만들어 사용하는 건 OK이지만 여섯 번째 줄처럼 await 이후에도 같은 변수를 쓰려고 하면 컴파일 오류입니다. C#13에서 일부 완화됐지만 await 양쪽에서 같은 변수를 쓰는 건 여전히 불가하죠. await 이전에만 또는 이후에만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함정. 세 번째 줄. 람다 안에서 스팬을 캡처하려 하면 컴파일 오류입니다. 람다 클로저는 힙 객체로 만들어지는데 스팬은 힙에 못 가니까 캡처가 불가능하죠. 람다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면 데이터를 배열로 복사해 넘기시거나 람다 대신 일반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안심 메모입니다. 두 번째 줄. 스태글록으로 만든 스팬의 랭스는 정상적으로 5를 반환합니다. 일반 사용에서는 길이 관련 문제가 없어요. 다만 메모리 안전 규칙을 넘는 우회 코드, 예를 들어 포인터에서 직접 스팬을 만드는 언세이프 코드에서는 길이를 잘못 잡으면 55R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에서는 신경 쓸 일이 없죠.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입니다. 7.2의 스팬 도입이 출발점이었고 8.0의 범위 연산자, 11의 UTF-8 리터럴과 인라인 배열, 12의 컬렉션식까지 스팬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죠. 13에서 비동기 제약이 일부 완화됐고 14의 암시적 변환 확대로 API 시그니처를 리드 온리 스팬으로 만들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신규 코드라면 인자 타입을 적극 리드 온리 스팬으로 잡는 게 권장됩니다. 오늘 배운 핵심을 정리하면 스팬은 시작 포인터와 길이 만든 가벼운 스트럭트로 제로 얼록 슬라이싱을 가능하게 만들고 리드 온리 스팬은 인자 타입의 표준이며 랩 스트럭트 제약 때문에 클래스 필드 캐시는 불가하지만 메모리 T로 우회 가능하고 스태글록과 결합하면 임시 버퍼 표준 패턴이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